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2일 화요일 실전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국채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의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컸는데요. 또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시장에 대한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현금화 대응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해놓으셨나요? 저희 실전매매 정수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 0.53% 하락한 2,678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9% 하락하면서 913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는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 전병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희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래한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희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업 업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희경제TV, 서희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희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도 계속 언급을 하고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결국은 미국 시장이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종목들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보다 폭락이 나오는 거는 아니에요. 그냥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요 모양이었죠. 요렇게 코스피 차트를 보면은 요날 단기 조정이 시작이 됐다. 수익 난 것들에 대해서 현금화 대응 어느 정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날 당일날 공개방송과 신한수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된다고 계속 강하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현금화 대응 열심히 해라. 그래도 소비주는 잘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수익 날 때마다 좀 팔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그다음에 어제서도 현금화 대응은 여전히 해야 된다. 조정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뭐 계속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실 조금 이제 어저께와 그저께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난주 목, 금, 어제 월요일 기준으로는 종목들이 좀 더 빠져가지고 현금화 대응하기 조금 애매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현금화 대응이 하나도 안 돼 있다면 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수는 2650에서 2600까지는 당연히 내려와 줘야 되는 거고, 내려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근데 이게 그보다 더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조정을 빨리 받는 게 나아요. 그래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천천히 받으면 조정 기간도 더 길어지기만 하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빠질 거면 시원스럽게 한 방에 빼든 두 방에 빼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문제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빠졌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저점을 깨기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한 번만 더 내려오면 전저점이 깨지는데, 전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여기까지 빠질지, 일로 빠질지, 더 떨어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가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 지지는 여기인데, 이것도 쉬운 지지는 아니에요. 이게 또 떨어지면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이렇게 지금 고점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이 정도로 빠져 있으면 나스닥 지수도 기술주죠. 그래서 지금 떨어뜨리는 이유가 경기 둔화. 이 얘기는 뭐 예전부터 했으니까 뭐 3월 달에도 지겹도록 했죠. 3월장은 매매장이고 뭐뭐원장이고 먹으면 팔고 뭐 기술주들을 조심하라, 성장주들 조심하라, 금리 인사 한다는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쭉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 바라에서 단타 쳤던 것도 다 그 비료주, 사료주 위주로 막 단타를 치고 했었던 것도 그래서 그랬던 건데, 어쨌든 지금 얘네들이 차트를 보니까 전저점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깨지면 나스닥도 이 전저점까지 밀려 내려가거나 저점이 깨질 위험도 생겨버립니다. 이게 깨지면
다우존스는 그대로 있겠어? 일로 떨어지겠지? 이게 떨어지면 우리나라 지수는 뭐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따라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저점이 깨진다. 나스닥이 한 번 더 폭락을 한다.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2600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깨질 징조는 보이진 않지만 깨진다 그래서 저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금화 대응을 20~30% 정도를 했다면 저거 깨지면 더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화 대응을 이제 50%까지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작은 종목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여러분들한테 폐업 종목 들었던 대유 같은 경우 뭐 지금 당장 팔아도 손실이 크질 않죠. 그런 것들이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목들이 정말 싸질 때까지. 제가 그래서 2006년도서부터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틀려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쉰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이제 회사를 잠깐 옮길 때에서 뭐 한 달 잠깐 쉬는 거 빼고는 뭐 제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째인데 전문가 생활하면서 방송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틀렸다. 왜냐면 저는 추세 변곡점의 달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시장을 강점으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시장을 잘 맞춘 사람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2006년도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독일 월드컵 끝난 그 해에. 근데 그때는 전문가 생활을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서울경제에서는 2014년도 10월 달서부터 했는데 어쨌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방송에 나온 건 2014년도 10월 달이니까 지금 거의 8년 차죠. 8년 차. 그러니까 방송에 나온 지는 8년째 됐는데 지금까지 시장을 틀렸다면 굉장히 그 안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시장을 가지고 안티하는 사람은 지금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거의 뭐 틀려본 적도 없고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단연 1등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저한테 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그냥 믿고 그냥 따라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현금화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정말 큰 기회다라는 거. 오히려 저는 지수 2600이 깨지고 2500이 깨지고 엄청나게 한번 폭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100%, 200% 수익 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폭락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적당히 현금화 모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지수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 200% 수익 나는 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계좌가. 근데 지금 그 정도의 하락세는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적당히 현금화 대응을 한 50%까지 늘려놓고 지수 2600이 깨지나 안 깨지나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서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깨지고 나스닥도 전저점으로 내려오고 이러면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공개 방송이 이따가 있을 거니까 그건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 하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정말 기회장인데 이거를 기회장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화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최대 50%까지도 괜찮다 의견 주셨는데요. 지수는 2650에서 2600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의견 주셨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의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제주 맥주가 4.4% 수익률 성공했고요. 카프로 5.8% 달성했습니다. 개별 종목 총률적 수익률 130.2%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표적 종목 살펴보시죠. 네, 어제 편입된 대유는 0.7% 달성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저 삼성전자 이종 전문가 계속 안 좋게 얘기했는데 왜 가져 나왔지? 혹시 장을 좋게 보나? 아닙니다. 좀 이따 매수 가격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26% 빠지는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사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저는 지수가 하락하거나 조정받거나 안 좋을 때를 대비해서 뭐 LG화학 같은 거 하한가에다가 매수 가격 놓고 삼성전자도 하한가에 놓죠. 한마디로 사지 말란 얘기입니다. 장이 안 좋으니까 관망하라는 의미로 삼성전자를 일단 들고 나왔으니까 무턱대고 살 생각하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살 거면 차라리 다른 거 사는 게 낫는데 어쨌든 오늘 표적 종목 패턴도 하락 패턴이에요.
하락주 패턴이라는 거는 더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뜻이니까 함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이 있었던 표역 종목 대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서는 뭐 갭상승 나왔었나요? 아침에서는 갭하락 조금 나왔을 때에서 그때가 매도 타이밍이었죠. 그러니까 장이 빠지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을 합니다. 대유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인플레이션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뭐 경기 둔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세계 경기도 둔화하는데 중국이 봉쇄로 인해 가지고 뭐 난리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 봉쇄로 인한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지수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빠지고 싶을 때는 별거 아닌 이슈에서도 그냥 뺍니다. 올라가고 싶을 때에서는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빠지고 싶으니까 별의별 악재를 갖다 붙여놓고 눈덩이처럼 이제 불릴 텐데 뭐 하루하루 지나면은 뭐 계속 새로운 이슈들을 얘네들이 꺼내오겠죠. 그러니까 눈덩이를 계속 굴리다 보면은 이만한 게 이만해지고 이만한 게 이만해지고 그러면 시장은 더 우려하면서 더 하락을 또 내릴 거고. 그러니까 장이 빠지고 싶을 때에서는 얼마든지 그래요. 근데 지금은 장이 이제 조정받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내려가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수가 일단은 2,600을 그러니까 2,650은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거고 2,600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않는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이거는 손절하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어쨌든 간에 표적 종목으로 들고 있는 종목 갖고 있으면 올라가느냐 지수가 빠지면요 모든 종목들은 시장 특성을 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빠지면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 2000개 종목에서 올라가는 건 100개밖에 되질 않아요. 그거마저도 100개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몇 안 되는 종목에서 좀 수익이 나겠다고 바둥바둥 거리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표적 종목 줬던 것들 지수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고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느냐 물어보면 그걸 뭐 말해 뭐 합니까? 당연히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눈 감고 맞춰야 되는 거죠. 지수가 빠지는데 종목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다른 종목들도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적게 깨지냐 게임으로 가는 거지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면 뭐 상관이 없지만 현금화가 하나도 안 돼 있다면 지금 손실이 작은 종목들은 일단은 현금화를 해놓고 나중에 다시 장이 바닥을 치거나 올라올 때에서 재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정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눈치를 채고 지난주 목요일서부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또 그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얘기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 목요일 날에서 그 중요한 타이밍에 신의 한 수가 방송 편성에서 잠깐 빠져가지고 그때 무슨 방송에서 그 서울경제에서 반도체 특집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여러분들 이제 운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특집한다고 그렇게 해갖고 그때 신의 한 수를 그날 한번 빼먹었는데 그날이 현금화 대응 날이었거든요. 만약에 반도체 특집이 없었다면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하라고 얘기를 더 강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금요일 날하고 월요일 날에 현금화 대응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지금 충분한 대응이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시장은 더 떨어질 생각이니까 안전지 잘 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대유 차트를 보면은 안 그래도 밀리고 있죠. 뭐 시장이 빠져서 그래요. 지금 뭐 오늘 코스닥 종목들 1136개가 빠지고 있고 지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마이너스 0.78이죠. 더 떨어질 거예요. 뭐 물어보나 마나 전문가님 지수 반등 줄까요? 아니요. 더 떨어져요. 내일은 올라갈 거요? 아니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지수 계속 떨어질 생각이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하거나 매수할 생각 하지 마시고 요 정도 대유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의 표역 종목 삼성전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잘 봐주세요. 뭐 시장 올라가나요? 저는 올라가면 올라간다 얘기하고 빠지면 빠진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전 솔직하게 바로 보이는 대로 그리고 중계 방송을 하지 않죠. 다 빠진 다음에 빠지고 있네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빠지기 전에 빠질 것 같다. 현금화 대응 하라. 미리 얘기하고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하라. 그래서 3월 16일 날에서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 하지 말고 이제는 주식을 열심히 사라. 바닥 쳤다. 3월 16일서부터 4월 4일까지 지수가 계속 올라가줬죠. 저는 다 맞춥니다. 다 맞추는데 이번에도 영락 없이 지수를 정확하게 맞춰냈는데 자, 삼성전자 매수 가격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으로 내려오려면 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26%가 빠져야 돼요. 5만 원까지 내려오려면서 26%까지 떨어질 때까지 5만 원이 내려와야 되니까
안 사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관망하고 있다가 진짜 삼성전자 한 5만 원대 내려오면은 5만 원 아니면 4만 원 둘 중에 하나에서는 아마 매수천주로 다시 가져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지금 가격에서는 저는 비싸서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은 삼성전자. 이유는 관망하라는 의미로. 그래서 주식 사지 말고 지금은 관망해야 된다 의미로 삼성전자 5만 원대에서 오늘 표적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만나고 왔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시장은 빠질 거니 관망하라는 의미로 가지고 나오셨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잡아주셨네요. 자,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조명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저 인하전공요. 인화전공. 네, 15,300원 5%예요. 이건 그래도 수익이시네요. 네, 어제 살 때는 손실이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자, 일단은 현금화 대응을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1년 가져가려고 했는데 팔아요. 1년이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다시 재공략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지금 지수가 지금 네.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금 지수를 보면은 지금 코스닥도 지금 1.2% 빠지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0.71%인데 이거 뭐 장중에 계속 밀리다가 이제 1% 가까이도 빠질 것 같은데 이게 네. 지금 빠지는 게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빠질 거고 내일도 빠질 수 있어요. 아, 네네. 그럼 지수가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당연히 다 떨어질 텐데 물론 인하종목 네. 혼자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혼자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는 않고 그 다른 애들은 죄다 빠지니까 다른 거를 샀을 때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이제 좋은 기회가 생기는 거고 얘도 팔고 나서 다시 떨어지면은 다시 싸게 재공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기니까 네. 막 1년 동안 가져갈 생각보다는 일단은 지수가 바닥을 치기 전까지는 일단 현금화를 했다가 바닥을 네. 치면은 다시 그때서는 뭐 1년을 가져가든 한 달을 가져가든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아, 그럼 지금 팔고 다음에 전문가님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그렇죠. 살 때. 지수가 다시 바닥을 치면 일단 옵션 만기는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옵션 만기가 네. 끝나면 그때에서 주식을 사실 그때는 이제 종목들이 너무 싸져 있기 때문에 얘 아니고도 딴 거 들어가서 10% 20% 먹을 종목이 많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안 깨지고 있는 그게 지금은 최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네.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마이너스인 거, 아니요. 마이너스인 걸 살 거예요? 아니면 새 거를 살까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그렇죠. 그때 가봐서 알겠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 보고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섹터도 그때서 이제 뭐를 공략해야 네. 될지 그때 얘기를 해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요, 삼성 SDI 5%인데, 52만 원에 5%인데, 삼성 SDI 60만 원 50 하나 내려오네, 이거 어떻게 될지. 5%는 가져갈래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져가지 마시고 지금 지수가 밀리니까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일 모레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수가 내일 올라갈까요? 글쎄요. 글쎄요. 아니, 그렇죠. 또- 글쎄요. 애매하죠. 카메라 도니까. 애매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빠지다로 보고 있는데 말이 빠졌으니까 반등 줄까나? 이렇게 애매한 자리는 맞아요. 네. 그럼 애매하면은 얘도 주식도 애매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삼성 SDI가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애매한 자리에서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위험에서는 그냥 이 위험을 회피하면 돼요. 회피하는 방법은 뭐 둘 중에 하나인데 주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풋옵션을 해지를 걸는 방법도 회피인데 그 방법은 할 줄 모르실 거고 그러면은 현금을 해야 돼요, 그냥. 제가 볼 때는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절반을 파셔도 되고 전량 다 매도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우선입니다. 근데 배터리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배터리가 살아있냐고요? 네. 살아는 있지만 경기 둔화할 거라잖아요.
경기가 안 좋아진대.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기업들도 돈줄이 말라들어가지고 이제는 지금 미국에서 돈을 다 걷어들인대요. 시중에 있는 돈들 싹 다 걷어들여가지고 계속 걷어들인 다음에 다 굶어 죽게 만들 거래요, 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 인상도 하고 기업들 투자를 안 하고 그럼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차를 사야 되는데 차 살 돈도 없죠. 그러면은 전기차 팔리겠어요? 안 팔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데 전문가님 저 네. LG화학도 5% 팔고 5% 남았거든요 그때. 이것도 내려오네. 장이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다 빠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다 내려가는 건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해놓고 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고점에서 계속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고점에서 이제 빠지려고 하는 자리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현금화 대응을 일단 해놓고 뭐 나머지들은 뭐 반등 줄 때 팔더라도 얘는 그동안 올라온 게 있으니까 조금 파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반만 팔까요? 뭐 반만 팔으셔도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G 헬로비전 전 매수 가격은 5,355원. 뭐 지수가 빠져도 별로 그렇게 뭐 움직임이 없죠. 거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갖고 있다가 이렇게 들어주면은 수익 날 때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지수가 이렇게 흔들려도 오늘 코스닥하고 코스피하고 지금 상태가 안 좋게 지금 슬슬 계속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도 버틴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깨지겠다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많이 안 깨질 것 같고 이러다가 반등 살짝 줘가지고 수익으로 바뀌면 매도 타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웹젠 25,800원에 10%. 자, 지금 게임주들이 분위기가 어떤지 제가 오른쪽에다가 쭉 관심 종목을 넣어놨으니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주 오늘 다시 팔았네요. 게임주들 뭐 그래도 최근 어제까지는 좀 강했었던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늘은 뭐 죄다 10%니까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25,800원 마이너스 10% 정도. 야, 이게 참 이게 애매해요. 마이너스 5% 안쪽이면 현금화 대응 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10%면은 조금 애매하거든요. 조금만 더 들어주면 24,000원대로 들어주게 되면 현금화 대응이 좀 그러니까 종목 교체도 필요하고 현금화 대응도 조금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가격은 안 되고 들어줄 때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열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현금화 대응 좀 하셨나요? 네? 현금화 네, 대응 조금 하셨어요? 했어요. 아, 조금 하셨어요? 조금 해놨어요. 네. 좀 해놓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네네. 네, 일단 뭐 몇 프로 정도 하셨나요? 많이는 못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했으면 원래 제 네네. 방송 보는 사람들이 특징이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제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걸 한 3번 정도 이상을 맞춰주면 첫 번째에서는 긴가민가 하다가 대응을 안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조금 해요. 근데 세 번째서부터는 현금화 대응 조금만 하라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을 다 맞춰버리니까 그때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5%만 하라 그래도 10%만 하라 그래도 막 전량 다 현금화하고 왜냐면은 시장을 계속 맞춰주니까 그냥 장 빠진다 그러면 그냥 믿고 그냥 현금화 대응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서는 그러니까 1년 동안 해서 바로 이렇게 하는 분들은 없고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 나중에서는 현금화 하라 그러면 그게 또 그렇게 또 재밌습니다. 왜냐면 시장에 맞춰가지고 현금화 대응 해놓고 빠지면 또 바닥에 또 싸게 사면 또 그게 또 기회가 되고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 어쨌든 자 매수 가격하고 네, 비중하고 어떤 열심히 종목? 잘 보고요. 하여간 네. 감사하고요. 네. 제가 펄어비스를 12만 원에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고요. 펄어비스. 자, 한번 네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손실이 지금 18% 정도 되는데요. 지금 게임주 죄다 밀리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도 지금 분위기에서는 올라가기가 좀 어렵죠? 네. 지금 손실이 조금 커요. 네네. 네, 마이너스 18%.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10% 안쪽이라 그러면 저는 이거는 그냥 손절해버리고 다른 걸로 나중에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시장이 빠지면은 다른 종목으로 복수하러 들어가면 되는데 마이너스 10% 정도면 근데 마이너스 18% 정도면 좀 고민은 좀 되기는 합니다. 이거를 여기서 그냥 손절을 하지 말고 그냥 버텨볼까라는 것도
가능은 한데 만약에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냥 이렇게 FM도 상담해주면 반등 줄 때 이렇게 반등 줄 때 뭐 11만 원이나 12만 원 반등 줄 때 현금화 대응하세요. 이게 FM전 상담이거든요. 네. 이게 FM적인 상담인데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종목들이 떨어지면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은 20%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 그러니까 AM으로 상담해주면 저라면 손절해버립니다. 뭐하러 갖고 있어요? 26일 신작 뭐 그 발표 그것까지 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게임주들은요 원래 여름방학, 봄방학 맨날 발표해요. 발표 안 한 적이 없어요. 맨날 발표합니다. 네. 그 발표한다고 올라가고 떨어진다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이 빠질 때에서는 신작 발표 아무리 해도 올라가질 않아요. 아, 네.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작 발표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현금화 대응을 일부 해놓거나 하는데 저라면은 일단 다 해놓고 왜냐하면 장 빠지면은 이거 말고도 다른 데에서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은 많이 생길 거거든요. 네, 네. 아, 네. 그래서 이건 뭐 선택이기는 한데 반등 줄 때 뭐 대응하셔도 되고 뭐 절반만 대응하셔도 되고 요거는 선택적으로 근데 저는 이것보다는 네. 다른 쪽으로 나중에 복구하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라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성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제가 궁금하세요? LG전자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만도로 하면 안 될까요? 만도로 종목 상담을 바꾸시겠다? 네네네네. 그래요, 그럼 만도로 한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매수가격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51,500원에 네. 30%인데요. 51,500원에 30%? 네. 손실은 크지 않네요. 그래서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야죠. 더 떨어지기 전에 해야죠. 현금화를 해야 될까요? 해야죠. 지금 종목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 봐보세요. 지금 2% 3% 떨어진 애들이 지금 수두룩한데. 네. 그렇죠? 그럼 뭐 만도라도 올라가겠어요? 아, 그러면 오늘 현금화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현금화를 해놓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 그때서 얘를 다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얘가 조정받지 않고 올라가 버리면 장이 좋다는 얘기니까 그때에서는 다른 걸 들어가도 얘만큼은 올라갈 거니까 뭐 그렇게 크게 손실이 나는 게 아니라면 현금화 대응을 조금 해놓는 게 아니다. 많이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금액이 많아서요. 그 손해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손실률은 뭐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금액이 커서 손실이 크다라 그러면은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도가 지금 장이 오늘은 이렇게 버티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번 더 저점이 깨지고 기술주들이 더 폭락하고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고 중국의 뭐 봉쇄 우려 때문에 경기가 둔화가 될 거고 이게 뭐 세계 경제 또 뭐 그 시진핑빨 뭐 인플레이션 뭐 푸틴빨 인플레이션 이 얘기 이제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죄다 또 급락한다 그러면은 만도도 10에서 20% 빠지면은 더 깨질 텐데요. 아, 그래서 자동차주가 좋다고 그래서 그냥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정말로 자동차가 잘 팔릴지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동차를 사는 것보다는 있는 자동차도 팔아가지고 쌀 가격, 그러니까 쌀이 더 비싸질지도 몰라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쌀이 모자라가지고 쌀 가격이 1kg당 100만 원씩 하면은 뭐 난리도 아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나중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2019년도서부터 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질 거고 계속 좋다는 얘기만 해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안 좋고 미래에 생각보다 안 좋은데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계속 실적들은 까일 거고 그러니까 예상치 컨센서스는 계속 까일 거고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있는 전망은 이미 과거에 해놨던 거고요. 지금서부터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러면 오늘 전량 매도할까요? 그거는 이제 선택인데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전량 매도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금액이 크다라 그러니까 감내가 되는 것만큼 비중을 줄이면 될 것 같아요. 뭐 절반을 줄여도 되고. 예. 하여튼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KPF
KPF 얘는 올라가 있는데 매수 가격이 6,600원. 쫓아 들어갔다 물렸죠. 상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손절하세요. 뭐라 갖고 있어요 지금. 장도 안 좋은데. 그래서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손절하는 게 나은데 그래도 한번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버텨보겠다. 그러면 6,200원 깨지면은 그때는 손절하세요. 어쨌든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또 가겠습니다. 삼부토건 2,580원에 10%. 좀 많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거 반등 줄 때 수익 나면은 바로 털어버리세요. 일단은 바로 털어버리시고 여기서는 이미 많이 빠진 상태니까 손절하기 좀 그렇고 60일선 좀 닫고 다시 반등 주면은 2,600원이나 2,700원 사이로 올라올 때 그때서 일단은 장이 지금 불안하니까 일단 현금화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계속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위메이드 8%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웬만한 종목도 뭐 5%, 지금 이치환불 5% 떨어지고 지금 보는 가운데서 종목들이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빠지고 있습니다. 장이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게 밀리는 게 이제 시작일 수도 모르니까 현금화 대응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자,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큐림 로봇 20%요. 휴림 로봇 20%? 네, 비중은요? 아니, 비중 20% 매수 가격은요? 1,930원이에요. 비싸게 1,930원? 사가지고요. 이거 올라갈 때 사셔버렸네? 네, 모르고. 그냥 지금 그냥 놔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놔주라고요. 놔두러 가려. 아, 그러니까 올라가든지 뭐 하든지 일단은 포기하고 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너무 떠 있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와가지고 쭉 하고 떨어져갖고 1,600원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할 자신 있으세요? 아유, 1,600원 떨어지면 지금부터 몇 프로 손실 나면 13% 손실이에요. 그러니까요. 못 던져요, 대부분. 그래서 어떡할까요? 이게 매수 가격만 좀 낮았으면은 지금 아직 차트가 살아있어서 조금 더 버텨보라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네. 리스크는 일단은 회피하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해요? 리스크는 일단 회피하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일단 피하고 보는 거예요. 그럼 네. 피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요, 손절하라는 얘기죠. 아, 손절이요? 네. 이거는 뭐 물어보나마나 흔들릴 때에서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10% 빠지고 20% 빠지고 30% 빠질 때 그대로 갖고 있을 게 뻔한데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간다라 그래서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은 뭐 그냥 그때는 후다닥 잘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지금도 떨어질까 봐 겁이 나니까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상담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손절할까요? 지금 해야죠, 뭐. 지금요? 내일 장 떨어진 다음에 하면 늦잖아요. 아, 오후에도 안 되고요? 오후에 해도 돼요. 근데 오후에 만약에 쿡 하고 떨어지면은 그때도 해야 됩니다. 이게 1,700원으로 내려온다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네네. 일단 현금화 대응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마이너스 20%, 30% 있는 종목들 때문에 손절을 못하는 거지만 요거는 손실이 크질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들은 뭐 지금 난리예요, 지금. 자, 여기까지 그래서 도와드렸습니다. 본전은 찾을까 하고. 본전, 원래 본전 기다리다가 손실 나는 게 더 많은 경우가 경험들이 다들 많으실 텐데. 네네. 전문가님이 체크해 주세요. 어쨌든 잘 이거를 오늘 장중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래요.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서울 반도체 서울 반도체 17,500원 20%요. 17,500원에 20%. 뭐 지금 IT주들이 워낙 약세를 보여서 서울 반도체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지금 바닥 권역에 있는데 추가 매수는 안 되시고요. 그냥 장기 투자로 언젠가는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갈 것 같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생겼어요. 한 1년 정도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정도는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목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술주들을 지금
다 하락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술주들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또다시 암흑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오래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아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죠.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1년 동안 가져가는 가운데 한 15,000원쯤 반등 나오면은 그때는 종목 교체를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전화를 주세요. 일단은 보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PHA 9,900원에 30%, 9,900원에 30%, 소형 시가총액은 1,871억. 자동차 부품주, 이게 평화중공이었나? 아닌데 이게 뭐 이름 하나 뭐 바꾼 거였을 거예요.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자동차 부품주 돼 있으니까. 그래서 PH 뭐뭐 하는 게 있긴 있었는데 오늘 장 흔들리는데도 잘 안 떨어지죠? 일단 얘도 잘 버틸 것 같거든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지수가 일단 2,600이 지지가 되고 나서 반등을 주면은 얘도 10,000원대로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손절보다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물산. 자, 매수 가격 145,000원에 10%. 장이 빠지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얘는 그냥 박스권 하락 행보인데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빠질 것 같네요,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뭐 10% 빠져도 얘는 한 5% 정도만 빠질 것 같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12만 원 쪽에 올라오면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보다는 일단은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S-오일. 최근에 이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이 있다가 뭐 어제 그저께 이제 100달러가 깨졌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그래도 고유가입니다. 유가가 뭐 30달러, 40달러 할 때도 저유가일 때도 있었고 뭐 60달러, 50달러 그 정도가 거의 평균적으로 움직였었던 달러 그 유가였는데 지금 뭐 90달러, 뭐 100달러 뭐 지금 더블 가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GS 뭐 이런 애들은 잘 올라왔는데 S-오일은 아까 전에 차트를 뭐 잘못 봤나 본데 그러면 S-오일 매수 가격 11만 5천원 아니 11만 1,500원 비중 20% 손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11만 1,500원은 이쯤 되고 손실은 한 8.9%. 요거 애매한데요. 이거 바닥에 사서 수익이 있으면은 한 3분의 1을 팔고 나머지는 좀 보유해봐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애매한데 여기 99,000원이 깨지면 절반은 일단은 손절을 하세요. 99,000원 깨지면 이 자리 깨지면은 95,000원에서 9만원까지 조정 내려옵니다. 근데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다시 105,000원, 뭐 11만 원 반등 줄 수 있는 아직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뭐 지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다 떨어지진 않아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거지 S-오일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8,900원에 35%. 이미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그냥 버텨야죠, 뭐. 근데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얘도 밀릴 수는 있어요. 다시 밀릴 수 있는데 뭐 밀려봤자죠, 뭐. 회사가 망할 게 아니라면 5,000원은 잘 안 깨질 것 같고요. 그냥 장기 투자해서 한 10,000원 정도로 올라올 때 수익 내고 파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은 계속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중간 시황 잠깐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며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표 종목 삼성전자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사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시장에 빠질 거니 관망하라는 의미로 말씀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0.59% 하락하면서 67,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하는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보다 훨씬 더 마른 상황이고요. 수급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네, 개인만 매수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862억 원 매수세 보이고요. 기관이 333억 원, 외국인이 556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네, 역시 개인만 사주고 있습니다. 1,013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706억 원, 외국인이 27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히 가스 관련주, 시멘트주, 조선주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지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82% 하락한 2,67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1.49% 빠지면서 908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목요일 날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현금화 대응을 했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의 한 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왜 참여해야 되냐면 이런 데서 이렇게 돈 버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었지? 안 깨지는 게 돈 버는 겁니다.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목요일 날에 대응했다면 1억 기준으로 지금 대충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됐을 겁니다. 근데 더 빠질 거예요. 아마 3,000만 원 정도에서 5,000만 원까지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빠진다는 얘기죠. 종목마다 20%, 30%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지금 시장의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폭락을 하거나 본격적으로 빠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이만큼밖에 안 빠졌어요. 더 빠져야 됩니다. 빠지다 보면 이게 좀 과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로 종목들이 안 빠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충격을 받을 때서는 분명히 뭔가가 악재가 이제 갑자기 있다가 이제 튀어나올 텐데,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빠질 때쯤 되면은 새로운 악재를 뭔가 만들어 갖고 세력들은 그걸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악재가 뭐가 또 튀어나올지 거기에 좀 민감하게 좀 뉴스를 좀 잘 보고 있다가 새로운 악재가 튀어나오게 되면 거기서 놀래지 말고 이종 전문가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구나. 그러면 그게 이제 매수의 기회인 거니까 그렇다고 무턱대고 사지 말고 사인을 드릴 때 그때서 저점 매수를 잘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시장에서 악재를 숨겨놨다가 뭔가를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시장인 건데, 자, 차트를 보면은 계속 지금 밀리죠? 자, 코스닥 차트도 지금 아까보다 더 밀려요. 지금 분차트로 봐도 줄줄줄줄줄 아까 상담 가운데에서도 종목들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손실이 적은 것들은 빨리빨리 현금화 대응을 해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아까 해드렸듯이 그때에서도 계속 밀리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계속 지금 10시 32분이죠. 실시간 방송인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보나마나 계속 밀리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밀리는 게 끝이냐? 아니요. 오늘이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는 게 늦은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전문가들보다 다른 누구보다도 조금 빨리 시장을 빨리 보기 때문에 뭔가 시장이 하락이다, 상승이다 그러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걸려요. 빠르면 하루 이틀만 해서도 제가 얘기한 대로 시장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바로 하락한다 했을 때 바로 떨어지면 대응을 못 하니까 그래서 조금 미리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3일 정도 걸렸는데 사실 오늘서부터 현금화 대응을 해야 되는 것도 늦은 건 아닙니다. 늦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늦었다 생각했을 때에서 현금화 대응 안 하고 버티다 보면 미국 시장 한 번 더 빠지고 우리나라 시장 한 번 더 빠지면 그때서부터 종목들이 많이 빠져요. 그때는 많이 빠져요. 그러면은 대응하기가 이제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손실이 좀 적으면 어느 정도 일부는 뭐 다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뭐 현금화 대응은 한 30% 정도에서 50% 정도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겠으면 10%라도 현금화 대응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좋은 것 같고 함부로 저점 매수 추가 매수 하실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들어주는 척하고 아마 속임수 어제도 제가 시장 올라가는 척하는 거 속임수라도 미리 얘기해줬죠. 어제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면 근데 결국은 오후에 밀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도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아침에서 들어주는 척할 때 이거 속임수다 또 떨어질 거다 했는데 아주 제대로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간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5,200원, 비중은 40%예요. 5,200원의 비중은 40%. 네.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차트를 보니까 한 마이너스 한 7% 정도 돼 있는데
손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절했다가 일단은 작전상 후퇴라 그러죠. 네. 일단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니까 일단 후퇴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얘를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바꿔 들어가도 되고. 근데 이 종목이 뭐 두나무하고 토스뱅크하고 있어서 뭐 그 얘기 작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작년에는 그 얘기,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그 토스뱅크 뭐 두나무 투자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 나왔던 거라 지금은 원래 이슈라는 거는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게 없으면 시시콜콜 해가지고 누가 사질 않아요, 주식들을. 제가 볼 때는 손실이 아직 그렇게 큰 거는 아니거든요. 네. 종목들이 지금 막 빠지고 있는 애들 오늘 하루에도 5% 7% 빠진 애들도 많아요, 오늘. 그 내일 되면은 그런 애들 더 생길 거고. 그러면 뭐 오랫동안 기다려도 안 올라갈까요? 아, 올라오죠. 오랫동안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그 전에 2,000원 찍어도 상관없어요. 2,000원 찍으면 지금부터 반토막 더 떨어지는데. 마이너스 한 56% 정도 떨어져야 할 텐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2,000원 찍고 나중에 뭐 6,000원 뭐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버틸 수 있으면 보유하시면 되고 그걸 못 버티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손절을 하시는 게 낫고요. 이건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그린 케미칼. 매수 가격 9,870원에 28%. 지금 장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시장이 애매하니까 일단은 작전상 후퇴로 손절을 했다가 뭐 손절도 아니죠. 본전에서 일단은 지금 팔았다가 다시 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는 갖고 있으면 조금은 더 올라가겠는데요. 조금은. 근데 내일까지 버티면 내일 한 번 더 추락할 수 있으니까 오늘 안에 수익이 나면은 일단은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09우먼. 이거는 3월 달에 새로 들어온 신규주인 것 같은데요. 35,200원에 29%. 이게 19,000원대에서 38,000원 갔으면 한 달 동안에 거의 93%, 100% 가까이 올라간 종목이에요. 100%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간 상태에서 30%, 50% 빠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30%에서 50% 빠질 수 있는 종목을 비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달 안에 벌써 100%나 올라갔는데 이거를 고점에서 사니 당연히 주식이 어려울 거고 원래 신규주들이 무서운 게 위에서부터 줄줄줄줄 떨어지면은 두 달 만에 60%, 70%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빨리 반등 줄 때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데 지금 하나, 둘, 3, 4일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고 양봉이 하나 지지하고 있으니 28,000원이 깨지면 손절하시고 그 중에 반등 나올 때 35,000원에서 일단 손절 올라오면 하시는 게 좋아 보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KC텍 24,100원에 20%. 뭐 단기간에 올라오지는 않겠죠? 별로 지금 갖고 있어봤자 재미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종목들 떨어질 때 지금 오늘 플러스로 버티는 거 보면 별로 빠질 생각도 없는 것 같으니 일단 23,000원 쪽으로 올라오면 다시 질문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거는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 마무리했는데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빠질 때에서 대부분의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방송사에서는 시장 빠진다고 막 암울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죄송합니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장 빠지면 맨날 자랑을 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타 방송도 마찬가지고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정제 올 때서부터 그랬어요. 장 빠지면 전 맨날 자랑합니다. 왜? 시장을 정확하게 맞췄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을 정확하게 맞췄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수를 두고 다음 시장을 맞춰갖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니까 잠시 뒤에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후에 공개 방송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보내주시면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문자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산업종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